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공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간단한 방법, 움직임의 힘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운동 중독입니다. 운동 중독이 다른 나쁜 중독과 과학적으로 다른 이유, 책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운동도 중독 증상이 있죠. 그래서 매일 열심히 운동을 하신 분 같은 경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약간의 우울감이 오거나 짜증 혹은 불만, 불안이 표출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운동 중독은 걸려보고 싶지만 아직까지 안 걸려왔는데, 예를 들어 독서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중독이죠. 그래서 독서를 하지 않으면 일단은 불편해요. 불편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책을 읽고 잘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데, 제가 이제 TV에서 운동하면 연예인 중에 김종국이 생각이 나잖아요. 예, 김종국 씨가 그 에피소드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이냐면, 어디 해외를 갔는데 그 해외에 헬스장도 없고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김종국 씨는 거의 운동 중독인 상태이기 때문에 운동을 어떻게든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호텔에 있는 그 가구들 있잖아요. 그 가구를 이용해서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와, 운동을 저렇게 중독에 가까울 줄은 좋아하는구나 라는 건 이제 알게 됐는데, 보통 중독하면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실제로 게다가 운동이 중독 수준까지 되면 그게 좋을까라는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보면 운동 중독과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중독도 있잖아요. 니코틴, 알코올, 마약 혹은 약물 중독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과 운동 중독은 어떻게 다른가? 저는 기본적으로 메커니즘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메커니즘은 비슷한데 거의 똑같은데 운동은 좋은 거니까 마약은 안 좋은 거고 라고 생각했는데, 메커니즘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남용 때문에 뇌가 그 약물을 더 원하는 식으로 반응한다면 폐해가 이토록 심각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 폐해는 엄청난데, 어떤 물질이 기분을 좋게 하는 화학 물질을 순식간에 다량 분출하면 뇌에 항상성 기제가 작동되기 때문이다. 뇌는 신경화학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약물의 효과를 벌충하려 든다. 그 일환으로 뇌의 반보상 체계를 활성시킨다. 그러면 기분을 좋게 하는 화학 물질의 효과가 약화된다. 반보상 체계는 뇌에서 도파민이나 엔돌핀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을 때 처음 활성화된다. 극도의 흥분을 낮추려는 것이다. 욕조물이 넘치려 할 때 배수구 마개를 뽑는 것과 같다. 그런데 약물을 습관적으로 복용해서 반보상 체계를 자꾸 활성시키면 약물을 복용하지 않을 때도 반보상 체계가 활성화된 상태로 있게 된다.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 자주 놓이게 된 뇌는 선제적으로 흥분을 떨어뜨리기 시작한다. 그 결과 불쾌감이 거의 내내 유지된다. 또 만성적인 약물 복용은 뇌에 순화하는 도파민 수치를 낮추고 보상 체계 내 도파민 수용체 유용성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두 가지 변화 때문에 계속해서 의욕이 없고 우울하며 반사회적으로 행동하고 일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증상을 신경과학자들은 중독의 어두운 측면이라 부른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중독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이 아주 좋아를 합니다. 그러니까 흥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정말 우리의 그 기분을 좋게 하는 각종 화학 물질을 뇌에서 분비를 하게 되죠. 이걸 먹었을 때 보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짧은 시간, 너무 과하다 보니까 뇌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반보상 체계를 활성화시킵니다. 너무 과해. 와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중독 물질들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하거나 먹게 되면 그거를 먹거나 경험하지 않았을 때조차 반보상 체계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독 물질을 먹지 않은 평소 때에 기분이 다운되거나 우울해지거나 심하면은 이제 금단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독성이 강한 거 같은 경우는 뭐죠? 특히 마약류 같은 경우는 딴 거 신경 쓸 거 없이 그것만 찾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여기 도파민 수용체 유용성을 떨어뜨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먹었을 때 100의 어떤 쾌감을 줬다면 이제는 예를 들어 1g이면 100이야. 근데 이제는 이게 적응을 해가지고 1g이면 100이 아니라 1g에 50 이렇습니다. 그러면 100의 똑같은 수치를 넣기 위해서는 2배를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과 똑같은 자극을 위해서라면 더 많은 중독 물질을 먹거나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순환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에. 예. 그래서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약물 중독 이런 것이 삶을 자체를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메커니즘이 운동 중독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런 점에서 신체 활동과 약물 남용의 장기적 효과는 극적으로 갈린다. 운동으로 도파민과 엔돌핀 등 기분을 좋게 하는 여러 화학물질이 순식간에 다량 분출되지 않는다. 코카인이나 헤로인 같은 약물은 시스템을 손상시키지만 운동은 단지 시스템을 자극해 뇌를 아주 서서히 적응시킨다. 일단은 시간이 달라요. 반응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과 양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중독 물질이 들어왔을 때에는 어떻다? 아주 짧은 시간에 보상체계가 활성화돼 가지고 아주 기분 좋은 화학 물질을 막 쏟아내기 때문에 반보상체계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운동은 뭐냐면 이거를 아주 서서히 시나브로 막 주는 게 아니라 좋아 이렇게 하고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의 일반적인 중독 물질 같은 경우는 뇌를 망가뜨리는 거죠. 뇌를 완전 망가뜨립니다. 뇌를 손상시켜요. 시스템을 막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은 뭐죠? 단지 시스템을 자극해서 반보상 체계가 활성화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획득된 즐거움을 계속 획득할 수 있도록 서서하게 설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약물 약용과는 정반대로 운동은 순환하는 도파민 수치를 더 올려서 도파민 수용체 유용성을 더 높인다. 즐거움을 느끼는 영향을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장하는 것이다. 중독은 뭐죠? 좀 하다가 이제 처음에 쾌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막 올려야 돼. 적응을 하고 효율이 떨어지니까. 도파민 수용체 유용성이 떨어뜨린다 그랬잖아요. 더 갈망을 막 하는 거죠. 막 이렇게 이거 아니면 안 돼 하는 거죠. 근데 운동은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막 운동 못 해가지고 막 그리고 이제 내가 좀 더 운동을 이제는 똑같은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5kg 떴던 사람이 10kg를 안 뛰면 안달이 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5kg, 10kg 뛰는 건 도전이죠. 도전이야. 끝나고 나서 쾌감이 있는 거지. 야, 이 10kg 안 뛰면 이 쾌감이 사라진다 해서 이번에는 5kg에 10kg 뛰고, 야, 10kg 떴더니 이제 쾌감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20kg 뛰어야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메커니즘이 다른 거예요. 즐거움을 느끼는 영향을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장하는 것이다. 음식이나 사회적 연결, 아름다운 풍광 같은 비마약성 신호에 대한 보상체계 민감성과 일상의 여러 즐거움은 사람들이 물질 남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한마디로 운동 중독은 다른 나쁜 중독과 다른 게 무엇이냐면 반보상 체계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라는 걸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우리 저번에 제가 강의 들었던 것처럼 운동 자체가 주는 유익도 엄청 큰데 이 운동은 다른 중독을 대체하는 효과를 냅니다. 왜냐면 반보상 체계를 활성화시키지 않지만 이 운동을 했을 때 나오는 기분 좋은 화학물질은 일반적으로 이 중독물질, 특히 마약을 먹었을 때 나오는 그 중독물질과 다르지 않는 것이 분비가 되거든요. 때문에 다른 중독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동물과 인간 둘 다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동물, 인간 둘 다예요. 신체 활동은, 움직임은 대마초와 니코틴, 알코올, 모르핀에 대한 갈망과 남용을 줄여준다는 결과를 얻었다. 운동 중독은 다른 나쁜 중독의 대체제입니다. 뭐죠? 신체 활동은 대마초와 니코틴, 알코올, 모르핀에 대한 갈망과 남용을 줄여준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니까 나쁜 중독에서 오는 안 좋은 거 두 가지죠. 중독이 오는 금단 현상과 중독 자체 몸에 안 좋은 것 있는데, 운동은 운동 자체가 몸에 만병통치약이 준하전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운동했을 때 오는 쾌감의 어떤 화학물질이 이런 나쁜 중독을 먹었을 때 오는 보상 체계로서의 화학물질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대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중독은 중독을 이긴다 그 말씀 드렸죠? 예, 운동으로 중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저는 거의 공부로 그걸 극복했는데 운동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운동으로 더 빠르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가 있고 운동을 통해서 오는 보상은 매우 즉각적이고 매우 본질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저번 강의에 말씀드렸죠.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학자들은 운동이 뇌에서 반보상 체계를 되돌리고 무기력해진 보상 체계를 되살릴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운동은 습관성 약물 남용이 아니라 항우울제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왜 운동이 우울증에 좋냐, 특히 항우울증 효과를 하냐면 일반적인 중독이 있었을 때 뇌가 망가져 가지고 일반적인 그냥 일상생활에도 반보상 체계가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을 아주 다운시키는 건데, 운동은 뭐다? 이거를 복원시킨다는 것이죠. 운동이 중독되어 있는 메커니즘은 반보상 체계가 활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꾸준하게 보상 체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끔 이 뇌가 재편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울감이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꽤 많은 선수가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운동을 시작했다고 했다. 가령 장거리 달리기의 짜릿함을 헤로인에 비유하는 어느 러너처럼 일부 선수에게는 운동이 중독 대용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운동은 중독 대용품이 아니라 앞선 중독으로 망가진 신경학적 손상을 회복시키는 치료제인 것 같아. 운동 중독은 다른 중독을 어떻게 해요?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다른 나쁜 중독으로 망가진 뇌를 복원해주고 치료해줄 정도의 수준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대체는 기본이고 망가진 것조차 회복시켜주는 것이 움직임, 운동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운동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다른 중독의 나쁜 중독 있죠? 아까 약물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그런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운동 중독은 아니어도 운동 습관을 완벽하게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또 다시 들이기 위해서 요즘 아이들 학교 안 가니까 아침에 체조도 많이 하고, 제가 집 옆에 불곡산이거든요. 예, 이제 등산을 자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운동 중독까지는 아니어도 운동 습관, 무엇보다 운동을 통해서 오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 더 나아가서 나쁜 중독과 메커니즘이 다를 뿐만 아니라 나쁜 중독의 대체제일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나쁜 중독으로 망가진 뇌를 고쳐주는 역할까지 한다 라는 상식 딱 장착하시고 열심히 움직이는 저희 뼈독자, 뼛속까지 책을 읽는 사람, 뼈독자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면서, 여러분 이 책 정말 좋은 책입니다.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